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내란 쇼.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됐던 국가행정망이 56시간 만에 정상화가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먹통이 되는지를 모르고 왜 정상화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국가행정망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먹통이 되는지 56시간 동안, 56시간 동안, 그리고 왜 복구가 되는지 그거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만들는 회사, 또 보안 정보하는 회사를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맡겨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제 연결되어 있는 대법원의 대법원망도 일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가행정망과 연결되어 있는 대법원 민원 등기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파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선거는 닷새전에 합니다. 사전선거는 컴퓨터로만 합니다. 전산망으로 하죠. 사전선거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전선거는 이틀입니다. 여기 정상화까지 행정망은 56시간 만에 정상화되는데 왜 고장이 나는지, 왜 정상화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가 하면 내년 4월 10일 총선을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아침 퀴즈입니다. 이게 제가 손에 조중동을 들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들고 있습니다. 좀 가지런히 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조중동 신문이 국가행정망이 마비된 것과 관련하여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사전선거로 걱정하는 기사를 단 한 줄이라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단 한 줄도. 국가행정망이 56시간 동안 마비됐고 왜 마비됐는지 또 왜 복구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기자들이라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줄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로 기자가 좀 걱정이 많다든가, 이상로 기자가 좀 바보 같아서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국가정사 행정망은 선거관리위원회망보다 훨씬 보안이 까다롭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이 조사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매우 취약하다고. 그런데 조중동은 한마디도 없어. 이 국가행정망이 56시간 동안 마비되고, 그리고 왜 마비되는지, 왜 복구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중동은 한마디도 안 해. 글쎄, 제가 바보입니까? 이상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바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자가 왜 그걸 걱정하지 않지?
거듭 말씀드린다. 왜 56시간 동안 먹통이 됐는지 또 왜 정상화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인증 서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하여 이번은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본에 계시는 그 시스템 전문가요, 히로시 가네시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행정전상만 복구에 대한 의혹, 해커 침입 경로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커의 침입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히로시 가네시르라고 하는 분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행정전산망이 다운된 지 3일째인 오늘 정부는 복구 완료를 발표했고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인증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졌고 정부는 해커의 침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이 해명에 강한 의문을 던지고 싶다. 즉 해커들이 해킹 시 첫 목표가 사용자 인증 서버로의 접속이다. 사용자 인증 서버는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처리한다. 해커가 사용자 인증 서버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탈취하여 다른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도용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인증 서버는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며 해커 침입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증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가 다운되었고 복구 기간이 사흘 걸렸다는 건 꽤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해커가 침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시스템 전문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 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갑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검찰에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었습니다.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키울 기회를 달라라고 울먹거렸습니다. 징역 5년 그리고 벌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1심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용 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에 대한 이유 없는 탄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성창경 TV가 있습니다. 성창경 TV의 썸네일을 소개해 드립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삼성 지키기에 국민들이 나섰다는 겁니다. 신자유연대의 제안에 따라서 국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회수가 5만 5천 회나 됩니다. 성창경 기자는 제 후배 기자이지만 그리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KBS 출신입니다. 자, 성창경 기자의 유튜브 채널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에다가 이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8년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1년째인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이 오너를 구속시키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 당시에 구속돼서 354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자, 오크를 치르면서도 이 충수염, 맹장염을 알아가지고 이게 터지기도 했고. 자, 그때마다 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배방으로 안달을 할 때, 그때 본인이 직접 나서고 뛰어가지고 백신을 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뭐, 이 삼성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20에서 25% 전체 GDP 기준으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 반도체와 휴대전화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8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됐어요. 이 건 아니면 접근, 접근 아니면 또 다른 건으로 계속해서 삼성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은 또 삼성에 대한 징역행위다.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자, 이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탄원서를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광고를 좀 줄이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 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법이고, 또 검찰도 그렇게 온 검찰력을 다 동원했지만 이재명 하나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재용만큼은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사 이 심의에서도 이재용 회장은 구속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검찰이 이 건에 관련해서 또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무리하게 억지로 삼성을 표적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좌파들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재벌 해체 이꼬르 삼성 해체, 삼성 해체 이꼬르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처벌 불언서가 온라인상에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불언서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고통에서.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인용해드립니다. 뭐, 그 뒤에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목을 정했고,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이 이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내란쇼라는 겁니다. 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 무리한 기소, 그리고 징역 5년, 뭐 벌금 5억, 이것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내란을 완결하려고 하는 이 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그 견해를 바꾼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돼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태블릿 PC가 최소원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 약어요, 좀 윤석열은. 그 태블릿 PC는 정호성이가 태블릿 최소원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이를 걸고 넘어졌어요, 윤석열은. 한동훈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동선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최순실 거라고 했습니다. 최소원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는 조작입니다. 이미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는 건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태블릿 조작은 명확한 겁니다. 왜? 법원에서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안 돌려줬어. 최소니까 맞다면 돌려줘야죠. 지금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내란 범이다라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 씨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이 문영표 씨입니다. 지금 수갑을 차고 구속 수감되는 모습입니다. 자,
위키백과에서 가지고 위키 나무트리에서 갖고 왔습니다. 왜 위키트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명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0년 12월 27일 오전 9시 25분께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되었으며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28일 오전 1시 45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그리고 구속되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구속되는 사진입니다. 따라서 박영수 특검 수사는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간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단계적으로 밟고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영표의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자 뇌물 공여죄 입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영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어떻게 지시를 받아? 그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주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참석을 해주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혐의를 몰고 가고 있는.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3자 뇌물 공여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연기금의 찬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이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후원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 대통령의 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된다.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부터 2010년 3월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했다. 2007년 5월 22일 징역 7년형이 구형되었고 같은 해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위증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2017년 11월 14일 2심에서도 1심과 형량이 유지되었다. 특히사항으로는 삼성병합 과정에서 박근혜의 개입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이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는다.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죠. 2020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또 같이 재판을 받던 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홍한선은 2013년 1월 18일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석방을 결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영수 특검 시절 이 사건 수사를 맞아 당사자 문영표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문영표 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승인하라 라고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문영표 씨 증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2024년 4월 19일 기사입니다. 제목은 윤석열이 문영표에게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진술하라 위증 교사를 했다는 제목입니다. 우종찬 전 기자의 박근혜 탄핵백서 어둠과 위선의 기록 334페이지와 335페이지에서 사기와 거짓 탄핵의 실무 총책임자가 윤석열 전 총장임을 분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박 대통령이 지시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한 뒤 1심과 2심 모두 2년 6개월 형을 받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사례다. 문 전 장관은 우종찬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내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고책에 따라 내 지시가 전달되고 보고되었을 것이다.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특검이 보고체계를 조사하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가능하다. 나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주장했다. 아니 박근혜가 나한테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윤석열에게 똑같이 주장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 문 장관, 왜 이렇게 당신이 멍청해? 박근혜가 시켰다고 진술해. 박근혜가 시켰다고. 그러면 끝나. 당신 고생 안 해.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서서히 하느냐라고 회유했다. 이게 누가? 윤석열이가 회유했다. 하지만 나 문영표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우종찬 기자에게 진술했습니다. 실제 추성훈을 대리했던 이경재 변호사 역시 특검 수사라면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가 수사와 기소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들은 보지도 않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다 했다. 이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 주장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잠깐만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 범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선택해 준 거는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니라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줄 테니 그 5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의 죄가를 속죄하라라는 의미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주장을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거짓 탄핵은 끝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 둘은 털고 나가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이 됐을 때 이걸 털었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딱 5월 10일, 작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딱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탄핵 과정에서의 제 잘못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한동훈 장관의 그 잘못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재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씨에 대한 그 당시는 아직 1심 판결이 안 내려졌으니까 공소 취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니까 공소 취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공소 취하를 안 해요. 왜? 탄핵쇼를 계속해야 하니까. 자기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털고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걸 털고 고백하고 털었어야 되는데 털지 않으니까 그 탄핵쇼는 계속해서 거짓 내란쇼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압력을 넣어서 나 손해봤어. 그래서 1조 9,900억을 국제소송에서 걸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났어. 690억 플러스 이자를 내서 약 9,917억 원을 몰아내라 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우리나라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9,917억을 몰아내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 몰아내야 돼요. 근데 9,917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했는데 이 상설재판소가 690억 플러스 이자만 내라. 그래서 아마 900억 정도, 1,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물어내야 될 손해배상액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이거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물어내야 돼요?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감독 원장하고 있는 이복현이가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돈 1,000억 누가 물어내야 된다고요? 690억 플러스 이자 한 돈 1,000억 정도 됩니다. 누가 물어내야 된다?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가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박영수도 좀 끼워주죠. 빼주면 서운해할 테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란 쇼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도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계속 목이 잠겨서요. 저는 이 두 사람에게 지금도 말합니다. 끝내라는 겁니다. 끝내. 내란 쇼. 죄송합니다. 내란 쇼를 끝내라는 겁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아직 이재용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공소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됐다. 잘못이 많다.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결자 해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쇼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라는 쇼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윤석열이 임기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내란 쇼를 한동훈에게까지 넘기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사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출마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당 일부에서는 선대위원장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의 내란쇼가 5년 임기 끝나면 한동훈에까지 바톤 터치를 하면서 윤석열이는 빠져나가고 어디 양산 옆에 어디 어디 가서 또 문재인이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것을 한동훈이가 그 내란쇼를 또 5년 동안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동훈이가 출마한다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한비 어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라에 늘고 있습니다. 한비 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비 어천가를 부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그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배승희 민영섬의 따따붙단가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구름처럼 인파가 모여들었다. 구름처럼 한동훈이가 사람을 몰고 다닌다. 조회수가 19만 원이나 돼요. 지금 한 20만 원 넘었겠죠. 제가 이 채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동훈이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배승희 시인 변호사예요. 법을 전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기자고요. 이런 문제는 변호사가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소름 끼치는 사진이에요. 내란쇼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윤석열 임기는 3년 반이 남았어요. 그거 끝나면 한동훈에게 넘겨줘서 이 내란쇼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겠다.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겠다. 삼성이 이재용에 감옥에 잡아가두겠다. 문재인이 건드리지 않겠다. 따라서 3년 반 뒤에 퇴임하는 윤석열이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 윤석열이 뒤를 한동훈이가 봐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조중동은 얘기를 하지 않죠? 예? 이런 이야기를 왜 조중동은 안 하나요? 여기 기자가 없나요?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중앙일보가 한심한 신문인지를 여러분께 이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에 1000배 1000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해야 된다.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밑에 뭐냐면 국정농단 수사로 촉발된 국제투자 분쟁에서 정부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왜? 9,9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었으니까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대요.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9,900억 물어줄 거 1,000억 물어주니까 판정승을 거뒀다. 윤석열, 한동훈 박수 짝짝짝.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그런 중앙일보 여러분 봐야 돼요. 저만 보면 돼요. 저만 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른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홍익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동관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정기국회 안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대치 최전선에 서 있다. 657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주성 이정석 검사 탄핵안, 그리고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등 186석 거대 야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지난 5월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얘기했습니다. 저 거대 야당, 가짜로 만들어진 거대 야당을 그대로 두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넘게 되면 윤석열,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제일 먼저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리고 개헌입니다. 윤석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윤석열이는 홍익표 같은 사람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타협합시다. 윤석열이가 홍익표 같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요즘 머리를 잘 숙이대요, 윤석열이. 아이, 좀 미안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타협합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도와드릴게요. 개헌도 해주고 뭐 다 해드릴게요. 나만 탄핵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검은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조중동은 안 하지? 그런 얘기를 왜 조중동은 안 하지? 왜 이상로 기자만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기자이고, 학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공병호 학자입니다. 공병호 박사입니다. 공병호 박사는 학자이고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공병호 박사의 그 연구 결과를 존중합니다. 가장 신뢰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기자란 올바른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 합니다. 이 조중동은 제가 보니까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전혀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해요.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에 야당이 200석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올 곳이 윤석열 탄핵이다. 고개 숙이기 좋아하는 윤석열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아,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개헌하세요. 다만 나만 탄핵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검은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장이 틀렸나요? 이상문 기자가 지금 잘못 보도하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조중동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란 버스가 달리는데 앞에 커다란 함정이 있어. 맨홀이 생겼어. 그러면 막는 것이 기자예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라고 막는 것이 기자입니다.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은 한동훈이가 구름처럼 사람을 몰고 다닌다는 한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